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른 산맥 너머 숲속에 작은 붉은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크기가 작고 민첩하여 숲속의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여우는 자유롭게 다니며 다양한 먹이를 사냥하고 자연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숲 한가운데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마법의 포도원에는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포도원은 신비로운 힘을 지닌 보랏빛 포도로 가득 차 있었는데 포도를 먹으면 꿈속에서 행운을 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여우는 어릴 적부터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줄곧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여우는 항상 이야기 속에서 그 포도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지요. 그곳은 마법의 장소란다. 하지만 그 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라고 할머니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계절이 지나 어느 봄날 여우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고 드디어 포도원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장미와 덩굴로 가득한 길, 가파른 언덕 그리고 흐르는 작은 개울을 건너야 포도원에 이를 수 있었지요. 여우는 날렵하게 장애물을 넘었고 마침내 포도원의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서자마자 여우는 강렬한 보랏빛과 달콤한 포도의 향기에 휩싸였습니다. 여우는 신중하게 포도의 다양한 속성을 살피다 가장 반짝이는 포도를 골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여우는 눈이 부신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자신이 하늘을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속에서 여우는 다양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더 넓은 세계를 누비며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모험을 하는 모습, 그리고 처음 보는 다른 여러 동물들과 우정을 나누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 여우는 이 포도가 단순한 행운의 상징이 아닌 자신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여우는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느꼈습니다. 포도원을 나오면서 여우는 마음의 변화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호기심 때문이 아닌 마음속 열정으로 세상을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마법의 포도 덕분에 여우는 자신이 가진 진짜 가능성을 이해했고 자신의 길을 개척할 준비가 되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작은 붉은 여우는 포도원의 비밀을 간직한 채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동물들은 가끔 여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과 용기에 대해 배우곤 했습니다. 여우는 단순히 숲속에 머무르지 않고 끝없이 펼쳐진 모험 속으로 사라졌고 그의 전설은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숲속 깊은 곳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의 이름은 루이였고 그는 용기와 호기심이 가득한 작은 동물로 유명했습니다. 루이는 하루하루 숲속을 탐험하며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모험을 즐기곤 했습니다. 숲속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루이는 누구와도 잘 어울리며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곰버나드, 부엉이, 올리비에, 그리고 고슴도치 클레르가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죠. 이들은 함께 숲길을 걸어다니며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끈끈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루이는 숲속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숲의 중앙에 있는 오래된 나무 앵시향이 시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앵시향은 아주 특별한 나무로 숲속 동물들에게는 자비롭고 따스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앵시향이 건강할 때 숲은 언제나 풍요롭고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앵시향이 약해지자 숲속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떨어뜨렸으며 때때로 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루이는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어떻게든 앵시향을 돕고 싶었던 이들은 올리비에가 들려준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앵시향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는 생명의 수정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정은 어려운 퍼즐과 수수께끼로 가득한 길을 지나야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루이와 그의 친구들은 두려움을 뒤로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소용돌이치는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뗏목을 만들 생각을 했고 클레르는 강의 얕은 부분을 안내했습니다. 버나드가 힘을 내어 뗏목을 밀었고 그렇게 친구들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어두운 숲속을 지나야 했습니다. 올리비에가 높은 나무 위로 날아올라가 길을 밝혀줄 방법을 찾았습니다. 별빛이 특별히 밝게 비치는 곳을 찾아 친구들을 안내했고 이들은 별의 인도를 받으며 어두운 숲을 안전하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은 거대한 바위 미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미로는 수많은 험난한 길로 구성되어 있었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이는 용기와 예리한 눈으로 친구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믿으며 각자의 장점을 활용했고 함께 힘을 합쳐 결국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마침내 생명의 수정을 찾았던 로이와 친구들은 수정의 빛을 담아 앵시안에게 가져갔습니다. 수정의 힘이 닿자 앵시안은 다시금 빛나기 시작했고 그 빛은 숲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숲은 다시 옛날의 평온함과 풍요로움을 되찾게 되었고 로이와 친구들은 숲속의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로이와 친구들은 숲속에서 함께 많은 모험을 했으며 그들의 우정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숲속 동물들은 늘 로이를 숲속의 수호자라 부르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앵시앙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우정의 중요성을 후세에 전파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초원과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작은 마을. 가장자리에 작은 양치기 소녀 엘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렌은 고아였고 마을에서 가장 소박한 집에 살며 마을 공동체에서 키우는 양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엘렌은 비록 작은 나이였지만 일찍이 부모를 잃고 홀로 지내면서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양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과 주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렌은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그녀는 황금빛 나무와 말할 수 있는 동물들이 가득한 마법의 숲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나타난 숲은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고 왠지 모를 이끌림에 다음날 아침 일찍 엘렌은 양들을 데리고 마을 변두리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숲은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고 엘렌과 양들은 그 정확한 위치를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그녀를 이끄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 시간이 지나 도착한 곳은 마치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마법의 숲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나무 사이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숲은 수백 가지의 색깔로 꽃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숲속 중심에 다다랐을 때 엘렌은 한 나무 아래에서 찰랑거리는 강물을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강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그 안에는 황금빛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안녕, 엘렌. 강물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엘렌은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내 물속에서 황금빛 물고기가 얼굴을 내밀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이 숲의 수호자야. 내가 여기에 올 줄 알고 있었어.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단다. 황금빛 물고기의 안내로 엘렌은 숲 곳곳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곳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마법과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말하는 새들,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나무,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꽃들이 있었습니다. 엘렌은 숲속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무엇을 통해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은 이 모든 마법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엘렌은 황금빛 물고기에게 인사를 하며 작별을 구했습니다. 물고기는 엘렌에게 그 숲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엘렌은 마을로 돌아와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지만 마법의 숲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고 그녀는 이후로 더욱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렌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설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녀의 마음은 마을을 화합시키는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브아에는 한때 신비한 숲이 있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마법의 숲이라고 불렀고 특별한 날에만 이곳을 방문했다. 이유는 그곳에 루브아의 수호신이 산다고 전해지기 때문이었다. 숲은 무성한 나무와 빛나는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화려하고 희귀한 동물들이 숲속에서 조용히 걸어다니곤 했다. 하지만 그 어떤 보물보다도 신비로운 것은 숲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연못이었다. 이 연못은 달빛이 비출 때마다 별빛처럼 반짝이며 마법의 힘을 발휘한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소녀 엘로디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자랐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루브아 산기슭에서 숲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고 언제나 그 신비를 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엘로디는 숲의 신비를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밤이 되자 엘로디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달빛이 루브아의 산등성이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했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나무들이 점점 더 빽빽하게 아우러졌고 마침내 그녀는 그 유명한 연못에 다다랐다. 연못의 물은 은빛으로 반짝거렸고 엘로디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물속에서 아름다운 형상의 요정이 떠올랐다. 요정은 엘로디에게 다가와 말했다. 용감한 소녀여, 너는 이 숲의 비밀을 찾으려는 자로구나. 나는 이 연못을 지키는 요정 칼리스다.
내가 진심을 가지고 이 숲을 탐구하려는 것이라 믿어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 것이야. 요정은 손가락을 휘둘러 엘로디의 목걸이에 금빛 불꽃을 불어넣었다. 이것은 숲의 힘을 담은 부적이다. 칼리스가 설명했다. 이 부적은 너에게 용기를 주고 진정한 길을 찾아줄 것이다. 그러나 항상 숲을 존중하며 그 속의 생명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다시 마을로 돌아온 엘로디는 부적의 힘을 느끼며 숲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책임감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이 신비로운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었고 로브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숲에 감사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엘로디는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고 숲은 그녀의 지휘 아래에서 잘 보호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숲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서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엘로디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늘 숲을 바라보았고 그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요정 칼리스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로브와의 신비한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평화롭게 존재하며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신비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숲을 뜨거운 여름날의 그늘로 추운 겨울의 안식을 위한 장소로 삼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나 엘로디와 요정의 이야기가 속삭이며 살아 숨쉬고 있었다.